네, 안녕하세요. 슬기로 PT 생활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PT 신규가 많이 적죠. 예. 근데 이럴 수있을록 아마 선생님들이 월급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한 가지가 그러고 트레이너가 자기 재량껏 뭔가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재등록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재등록을 잘하는 트레이너들은 지금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업을 할 거고 매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거고 내 월급도 안정적으로 벌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등록에 대한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저 또한 1, 2호점 모든 선생님들하고 1월에는 재등록에 관련해서 스터디도 매주 하고 관련한 그 회원님들한테 어떻게 재등록을 권유했는지 그 다음에 그 경험담들을 좀 공유하는 시간을 좀 매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선생님들이 가장 좀 집중해야 될 게 일단 가장 트레이너로서 가장 먼저 내가 집중해야 될 능력은 재등록 관련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재등록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좀 키워야 하냐라고 하면은 사실 능력 키운다기보다 자신의 성향을 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잘하고 싶고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 트레이너인지 먼저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죠.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뭐냐면은 저희 업은 짧게는 한 달이고 길게는 6개월, 1년이 될 수 있지만 보통은 3개월 안에 어떠한 결과치를 만들어내요. 그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걸로 내가 재등록을 잘 할 수 있냐 없냐를 나타내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결과랑 상관없이 재등록을 잘하는 선생님들은 결과가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수업을 받고 아니면 수업을 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은 내 능력을 이런 주변 사람들, 그런 트레이너 아니면 센터 관계자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되게 짧은 기간 내에 뭔가 나라는 사람을 증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어렵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트레이너들은 계속해서 수업이 줄어들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수업을 받지도 못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재등록을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가 굉장히 딥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재등록이라는 거 사실 되게 중요해요.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트레이너가 이 센터 내에서 어느 정도로 하는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정확한 지표이기 때문이죠. 네. 결국에 재등록을 잘 못하는 트레이너는 사실 그 센터에서 남아 있어야 될 이유 자체가 어, 사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재등록을 잘하는 거에 대한 나의 성적표, 어떻게 보면 내 재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잘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재등록을 잘할 수 있게. 다시 말해서, 재등록을 잘한다는 건 본인이 그 센터에서 가치가 되게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거고, 만약 내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나의 재등록률이 그 센터의 그런 어떻게 보면 보상, 즉 월급 체계가 맞는다면, 좀 맞다면 내가 그 센터를 계속해서 다닐 이유가 생기는 거죠. 예, 그 센터도 선생님이랑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재등록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해야 될 게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저는 제 직원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교육했던 선생님들한테 항상 먼저 말해요. 어떤 거냐면은 어떤 트레이너인지 성향이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냐는 거죠. 예. 무슨 말이냐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좀 이성적인 트레이너인지 아니면 감성적인 트레이너인지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성적인 트레이너다 아니면 감성적인 트레이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성적인 트레이너는 사실 결과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는 트레이너예요. 예. 그래서 내 그 기간 내에 어떠한 눈에 보이는 수치 변화 아니면 회원님이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트레이너인 거죠. 반대로 또 감성적인 트레이너는 유대감이 높은 트레이너를 말해요. 그래서 회원님과의 유대감을 잘 쌓고 회원님이 거기에서 트레이너한테 의존하는 경향이 좀 더 많아지는 그런 거를 말하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내가 어떤 트레이너인지 한번 잘 파악을 해보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감성적인, 그 다음에 내가 이성적인 또는 결과, 그 다음에 유대를 잘 만든 둘 다 잘하는 트레이너라면 사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재등록을 잘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나는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 트레이너인지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이 오늘 영상이랑 다음 영상에서 재등록 얘기를 할 건데 이 재등록을 하는 이유는 어
정답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100% 이걸 하면 된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 방법을 썼을 때 내 재등록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라서 회원님이 일단은 내 성향 파악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뭘 집중할 거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이성적인 그러니까 이런 결과물을 만들고 싶어하는 트레이너라고 해서 그걸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막 유대까지 쌓으려고 하면은 그 50분이라는 시간, 그 12번, 24번, 36번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시고 집중을 하시고 그 레벨을 내가 만족할 만한까지, 만족할 수 있는 만큼까지 올려보셔야지 내가 그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향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트레이너가 되고자 아니면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내가 선택이 됐다면 자, 그 능력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자, 저는 어떤 트레이너일까요? 네. 이거는 저는 처음에 당연히 저도 결과 잘 만들고 싶은 트레이너가 되겠죠. 네. 실력 좋은 트레이너가 되고 싶잖아요. 누구든 다. 그쵸? 근데 제가 이론을 배웠던 거랑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했던 거랑 너무나도 갭 차이가 많더라고요. 회원님들이 제가 만나는 대다수의 회원님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일반 분들이었어요. 10명이 오면 9명은 일반 분들. 어떤 말이냐면 운동을 전공한 저도 아니면 여기 대부분에 있던 사람 트레이너들이랑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은 사실 운동을 좋아하는 성향이 많았던 사람들이라서 뭔가 운동을 할 때 뭔가 엄청나게 힘들지 않으면 대부분 포기하지 않고 대부분 그 운동을 계속 지속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그 9명은 일반 분들. 어떤 말이냐면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내가 뭔가 부하를 주거나 아니면 힘든 환경에 놓였을 때 어떻게 보면 신체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다음에 호흡을 유지하면서 내가 그거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능력이랑 아니면은 그런 멘탈적인 부분이 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 대부분은 그냥 안전 생활하시거나 체력이 떨어지시거나 몸이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 이러면 안 되겠다. 예, 이런 분들이 오시거나 살이 많이 찌셔서 내 신체 능력이 내 예전과 달라진 사람들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했을 때 굉장히 큰 괴리감.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숨이 차지? 왜 이렇게 못하겠지? 가기 싫다. 이런 분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인 부분을 그런 회원님들을 이끌고 가기에는 초반에는 경험과 그 다음에 실력과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그 회원님이 어떤 사람인지 되게 궁금했어요. 조금 더 많은 질문을 많이 하는 트레이너였고 말을 많이 하는 트레이너였어요. 근데 제 성향은 사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바뀐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하지만 결과적인 부분을 다음 스텝으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하지만 첫 번째 제가 선택한 그런 회원님과의 유대감을 또는 감성적인 교류를 좀 더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트레이너입니다. 그게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이제 트레이닝을 할 때 몇 년 차, 몇 년 차, 몇 년 차라고 보면은 유대감을 쌓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인 그런 뭔가 데이터적인 변화를 많이 주려고 한 거는 제가 이제 트레이닝 경력을 참 10년치라고 봤을 때 뭐 그 안에 계속해서 녹여 들어갔죠. 예, 결과를 잘 만들고 싶었지만 결과보다는 유대감을 좀 더 만들었던 것 같고 그 결과적인 부분은 유대감 때문에 만들어졌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유대감이 중요한 포인트로 PT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내가 어떤 성향인지 알면은 어떠한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전략이 세워지거든요. 그 전략 같은 것들을 선생님들이 잘 파악을 해서 내가 어떤 질문을 할 건지 어떤 이야기를 끌어낼 건지 단답형인 사람 아니면 자기 얘기 잘하는 사람 아니면은 좀 방어적인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떤 질문으로 어떠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 건지에 대한 것들이 전략적으로 좀 녹아들어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좀 잘 맞닥뜨려져서 재등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재등록을 잘하는 사람들의 유형과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방법들을 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볼게요.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 트레이너인지, 뭘 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내가 뭘 잘하는지 잘 파악을 하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집중할 수 있어요. 선택을 하시고 집중을 하셔야 돼요. 둘 다 잘하는 트레이너는 사실 많지 않아요. 흔치 않아요. 예. 그래서 포커스를 뭐에 맞출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워주셔야 돼요. 저는 뭐 그래서 책도 많이 받고 좀 회원님들이랑 유대가 높은 트레이너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모방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하셔야지 이제
기반을 잡았다 생각하면 돼요. 거기 안에서 내가 어떠한 방법들, 어떠한 말들을 해서 회원님들하고 유대감을 쌓고 또는 결과를 만들어내서 재등록을 권유하는 것까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요 정도만 해도 회원님들이 계속해서 운동할 이유를 트레이너한테 찾게 되니까 그러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회원님들한테 그냥 말을 하면 돼요. 나랑 운동해야 되는 이유를요. 그러면은 그게 나랑 운동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이 들면 재등록을 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잘 하실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깔렸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아까 말했던 재등록을 잘하는 회원님들의 특성들 아니면 그리고 재등록을 잘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좀 쓰고 있던 방법일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다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 슬기로운 PT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